우리말 아름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1월 말 우리말 아름소리의 진행을 맡은 우리말 가꾸미 21기 자유활동 일모듬 한별의 모듬장 박종호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한번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재씨? 네, 안녕하세요. 우리말 가꾸미 21기 한별의 송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누구시죠? 저요. 아, 네, 활기찬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말 가꾸미 21기 한별의 하재영입니다. 박수, 박수, 박수. 좋아요, 좋아요. 네, 다음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말 가꾸미 21기 한별의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우리말 가꾸미 21기 한별의 광미서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어느덧 벌써 저희 우리말 아름소리 방송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쉽나요? 네. 진짜요? 너무 아쉽죠. 저는 조금 시원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이라니까 뭔가 슬프기도 합니다. 네. 정말 시간도 빠른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지난 방송의 주제였던 자주 틀리기 쉬운 맞춤법에 이어서 비슷한 주제로 여러분께 맞춤법 관련된 사연들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흘간에 걸쳐서 이 구글 폼으로 누리꾼분들에게 일상 속에서 맞춤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아서 다소 언짢았거나 민망했던 적 혹은 유쾌했던 일화 등에 관한 맞춤법과 관련된 사연을 모집받아 봤는데요. 정말 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법한 그런 친숙한 사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먼들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제가 지목할게요. 성재님이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조금 가슴이 아픈 사연인데요. 가슴이요? 네, 상당히 슬픈 슬퍼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네, 사연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썸녀한테 과제해야 돼서 힘들겠네 라고 보냈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나도 맞춤법 아는데 점점점 실수인데 점점점점. 네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에 대한 문제네요. 돼. 네, 맞습니다. 돼지할 때 된지 된다의 된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썸을 타는 중에 제보자분이 직접 겪으셨던 일이라고 해요. 오와 이를 사용하는 대와 오와 에를 사용하는 되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나는 맞춤법이어서 제보자분의 안타까운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도 이 헷갈리는 대와 되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어서 더 제보자분의 사연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재님께서도 지금 이걸 헷갈려서 그런 적이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말 가꾸미인데. 그리고 또 정확히 국문과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올해 초 토론 강의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네. 조원분들과 발제문을 제출해야 했는데 각자 써온 레포트의 부분을 취합해서 읽다 보니까 한 분이 대와 되를 거의 다 바르지 않게 사용하셨더라고요. 발제문 제출을 위해서 수정이 꼭 필요했는데 학과 선배님이시고 친분이 있지도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곤란했겠어요. 정말 곤란하죠. 네, 제보자분과 저처럼 대와 대가 헷갈려서 문제를 겪거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올바른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며 이번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분의 사연 속 사용해야 돼서에서의 돼서는 오와 에로 이루어진 돼서가 와야 하는데요. 그 구분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와 해를 넣어보면 되는데요. 과제해야 하서, 해서처럼 하와 해를 넣어봤을 때 해가 어울리면 오와 에가 쓰이는 돼, 하가 어울리면 오와 이가 쓰이는 되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간단한 구분법을 알아두고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힘든 것들이죠. 이 되와 이 돼지할 때 돼.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쓸 때 항상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돼서도 그냥 되어서라고 써요. 원형을 네, 밝혀서. 원형을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슬펐어요. 첫 사연부터. 이런 사연을 가져오셔서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처참할지 재영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알다시피를 알다십이라고 알다 12. 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 공적인 활동을 하는 단톡방에서 오랜만에 시옷 받침. 네, 여러분 시옷 받침이에요. 시옷 받침으로 보냈을 때 정말 철저하고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에 대한 신이나 이미지가 그냥 한순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와장창.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공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맞춤법 잘못 사용했을 때 타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민마음도 훨씬 크고요. 그래서 동사 알다의 어간인 알에 연결어미 다시피가 결합되면 알다시피가 됩니다. 그분께서는 아마 원형을 밝혀서 표기하는 걸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는 오래간만에 준말이므로 오랜만에 니은 받침으로 여러분 니은 받침을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와 만의 결합으로 알고 오랫만이라고 시옷으로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저는 뭔가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네. 헷갈릴 때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호감이나 신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입장과 상황이 참 공감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별 활동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단체 톡방에 제가 시안 몇 가지를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조원 중 한 분이 A라는 시안이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읒 받침이 들어가서. 지읒 받침.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그 낫다. 그걸 말씀하시려다가 잘못 사용하신 건가 했어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A라는 시안이 중요도나 효과가 낮다. 낮다. 업앤다운 할 때 그 낮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낮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더 좋다의 의미를 낮다. 그걸로 사용하시려다가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맞춤법의 중요성을 더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미 전달이 중요한 자리라 맞춤법 엄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맞춤법을 신경 쓰고 사전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당연하죠. 이걸 한번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맞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표기한 적이 많아서 참 민망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맞춤법 표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꽤 활기찬 것 같습니다. 이 알다 12요. 네. 랜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는 틀린 거고요. 정확히 정정해드리면 알다시피 그리고 오랜만에 니은 받침을 쓰시면 니은입니다, 여러분. 된다.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신중하게 맞아요.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누구죠? 접니다. 네, 활기차네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먼저 성재님과 마찬가지로 썸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썸. 네, 썸.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남과 썸 타고 있는데 괜 히를 괜 이로, 가만 히를 가만히. 특히 근대와 근대. 이렇게 대와 대를 구분 못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특히 언제는 저녁을 저녁, 즉 키읔 받침과 번갈아가며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다 한 사람이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울 뿐이에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분은 잘 안 됐겠죠? 둘이 그러게요. 한번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쵸.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썸남과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맞춤법을 틀릴 때 저 같아도 굉장히 김 빠질 것 같은데요. 이건 꼭 썸남과의 맞춤법 고민이 아니더라도 뭐든 괜히 잘못된 것을 보면 무엇이든 바로잡고 싶은 사람 심리 때문인지 저라도 당장 틀렸다 말하고 고쳐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이 민망해하고 마음 상해할까 봐 쉽게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하자면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린 표현을 다시금 제가 언급하면서 상대방이 간접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끔 유도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떤 맞춤법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제가 올바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고쳐서 되묻는 방식으로요. 좋은 네. 방법인데요.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연인이 아닌 친한 친구 사이일 경우에는 돌려 말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흔히들 쓰는 카카오톡 모바일 백과사전을 사용해서 캡처한 화면을 보내주는 것처럼 유쾌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보다 제가 말한 방식을 통해 썸남이 틀린 표현이라는 걸 알아채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요? 바른 우리말을 사용할 줄 아는 커플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말 가꾸미 한별이 응원하겠습니다. 와, 멋있어요. 응원까지. 너무 좋네요.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되와 그 되도 그런데 이 어떻게 이거 아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 본 적 있어요. 그 유병재 블랙 코미디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함 이게 어떠함 이렇게 떠에다가 히읗 받침에다가 함도 히읗이잖아요. 근데 진짜 어떠함 막 이렇게 했던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주의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뭐 근데 가만히 이게 아이고. 뭐예요 이게 가만히 이거는 초등학교 받아쓰기 시험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연습 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말 맞춤법에 대해서 조금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연자분의 지인 썸남에게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입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인데요. 다음은 민서님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네, 이과는 국어란 영어를 못해서 이과가 아니다. 문과보다 다 잘해서 이과에 온 거다라며 야, 이 발언 위험해요. 잠시만요. 네, 매번 문과인 저를 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엔 놀리는 게 끝이었는데 영어를 못하는 저보고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매번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매번 틀리던 맞춤법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매번 제가 방구석 세종대왕인 척하니까 화가 났는지 훈수질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 아니고 개 이런 식으로 보냈더니 읽고 씹힘을 당했어요. 그래도 둘이 잘 노는 편이긴 한데 네,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전해주셨네요. 네, 한 띄고 번.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 번 이렇게 띄웠어야죠. 그리고 할게라는 말도 일상 속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친구들과 대화할 때 종종 이렇게 쓴 적이 좀 많았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르면 모몰 이일개 등의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된소리로 발음하기 쉽지만 사실 모몰 이일개라고 바르게 써야 한다는 점 사연자님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정확히 올바른 맞춤법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과 다소 토닥거려도 다시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유쾌한 사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추가적으로 제 맞춤법 사연에 대해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전 정확히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지우던지 말던지 네 맘대로 해! 라는 대사였는데요. 네, 어떤 게 문제였는지 다들 아시겠죠? 네. 네, 던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하. 제가 정말 이 표현을 들으며 되게 거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실 맞게 표현을 하면은 지우든지 말든지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 든은 든지의 줄임말로 선택이나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며 더는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거나 미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이 또한 실생활에서 정말 오용해서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무리 영어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맞춤법을 준수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사연 한 번 띄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할게가 맞는 거고
또 던지와 든지. 던지는 과거, 든지는 선택과 이 무관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연을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뭔가 고해성사 시간이 아니었나. 저희가 많이 틀렸던 것들을 조금 복습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리고 알다시피. 네. 그리고 뭐 있죠. 근데 괜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느덧 마지막 방송이고 소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제 네. 이 네. 우리말 알음소리 맞춤법 관련 사연을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어땠는지 성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제보자분들의 사연과 모두먼분들의 사연을 나누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참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맞춤법이라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또 방송했었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사연 속 주인공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방송했던 팟캐스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 모두 바른 맞춤법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네, 다음 뭐 재영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저는 이번 사연 받으면서 공감이 가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하고 진짜 여러 감정을 느꼈는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맞춤법 표기에 헷갈리시고 또 잘못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민망한 적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 표기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맞춤법 표기를 배우면 되는 거고 또 잘못 사용한 걸 보면 티가 안 나게 아까 선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으로 올바른 맞춤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그러면서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파이팅이라 했는데 여러분 아리아리입니다. 그러네요. 아리아리. 아리아리. 네, 다음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우리말 알음소리는 맞춤법과 관련한 실제 사연들을 다뤄서인지 다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저희 한별의 우리말 알음소리가 많은 분들에게 보다 좀 널리 퍼져서 우리말을 가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우리말 알음소리를 또 진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오늘처럼 슬픈 사연보다 우리말과 관련한 좋은 사연들, 더 행복한 사연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민서님. 네, 저는 이번 맞춤법 사연을 주제로 한 우리말 알음소리를 진행하면서 평소 제가 우리말 가꾸미 21기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었던 방송의 주제였어서 더 흥미롭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맞춤법일지라도 정확하게 잘 준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말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모든 분들과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소감을 네. 말할게요. 해주세요. 지금 네, 해주세요. 박수 피날레, 치려고 하셔서 피날레. 저 섭섭할 뻔했어요. 저도 소감 한번 말할게요. 아니에요. 저도 하면서 정말 네. 재밌었고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말을 가꾸는 것은 우리말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우리말을 가꾸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맞춤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 이제 알아가려는 그 노력, 그 노력 하나만 있다면 그쵸.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우리말 가꾸미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11월 말 맞춤법 관련 사연을 주제로 한 우리말 알음소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4분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지 못한 이 다른 모두먼들께도 그동안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저희 한별 모둠의 우리말 알음소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우리말 가꾸미 활동에 계속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가꾸미 21기 자유활동 1모듬 한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말 가꾸미 하면 아리아리 이제 파이팅이죠. 그 네, 말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가꾸미 아리아리.